네, 코스피, 코스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금요일 또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이번 주 진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9월 시작하면서 겁먹으면서 출발했었는데 아니 웬걸 뭐 세계 증시 전체가 사상 최고가 랠리 뭐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우리 증시 오늘 금요일까지도 랠리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가 5%대 야,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30만 전자를 넘어서 40만 전자를 40만 닉스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호재가 개별 호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완료를 했고 양산 준비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또 식품 쪽도 굉장히 지금 눈이 가거든요. 면비디아 얘기 우리 하다 면비디아. 들어왔잖아요. 아, 농심이 야, 삼양아 계속 거라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경쟁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계 속에서. 그리고 네. 오늘은 약간 단타 게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막 두 자릿수 갔다가 지금 변동성이 1시간, 좀 2시간 있어요. 지나오니까 또 한 3%, 4%대로 또 내려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찌 됐든 수익 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선혜 씨 어떤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잘 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네. 중간중간에 이슈 있으면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자산관리 어떻게 하는지 자산관리, 금요일이니까. 연금 뭐 네. 이런 쪽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모셔봤습니다. 갱블리 모셔볼까요? 김민경 차장님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러니까요. 야, 방송 딱 그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저렇게 미소. 미소가 아니, 원래 못 밝으신데, 그러니까. 네. 잘 지내셨죠, 차장님? 네,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연금, 오늘 퇴직연금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뭐 정부에서의 정책 얘기도 좀 들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좀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연금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전에 되게 저금리 시대일 때에는 음. 수익률이 사실은 1%대에 그쳤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2022년 말부터 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계좌들이 일부 운용이 조금 되면서 네. 수익률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금. 네, 조금은. 음.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그 네. 수익률에 수익률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중이어서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해요. 오늘 내용에도 있지만 내가 이제 DC를 선택하느냐, D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이게 달린다. 시간이 꽤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초반에 1, 2% 차이가 10년 뒤, 나중에 20년 가면. 뒤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제대로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수익률 얘기하셨지만 아니 이게 정기예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뭐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오늘 그런 고민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좋아요. 얘기 좀 준비를 네, 해주셨을까요? 우선은 퇴직연금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도 어쨌든 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DB가 좋을까 DC가 좋을까 혹은 저는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네. 근로자가 아니신 우리 프리랜서 네, 저희들입니다. 분들이시거나 취약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 분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고 연금 관련돼서 은근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연금 얘기할 때마다 그렇죠.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갱블리 저 친절한 미소로 하나하나 답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반응 뭐 아까 재문 씨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줬는데 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든든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많아요. 뭔가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갱블리 입장에서 볼 때, 차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럼 20년. 네, 딱 네. 20년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 되게 무섭게 성장을 했어요. 음. 사실 2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대학생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성인이 시간이거든요. 됐죠. 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세대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동안에는 관심이 되게 적었다가 최근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노후 보장 제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래도 가입자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지 정도는 조금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DB와 DC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할 때 어떤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퇴직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로 운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입자들 또는 근로자들이 조금 더 공부가 관심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도 뭐 조금 올라왔다고는 하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가지라고 유도는 하고 있으나 네. 어쨌든 좀 더 금융 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갈 길이 좀 늘, 멀다. 네.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주식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투자의 방법은 많지만 이 연금에 대해서는 이 초중고 다닐 때 조금 공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뭐 지금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예, 맞아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성인 돼서 조금 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가깝지 않은 느낌이라. 어려운. 네.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률 때문인지 이 퇴직연금 제도를 정부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시기라든지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스멀스멀 시장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그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기금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금화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자본시장에 국민연금이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퇴직연금도 기금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직접 운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왜냐하면 그 수익률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긍정적인.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거대 자금이 되면은 의사 결정이 조금 굼떠질 수 있잖아요. 좀 느려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음. 지금 국민연금 시장은 뭐 45조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거의 400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예, 많은 자금들이 한 번에 이제 개입이 되다 보면 네. 너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수익률 좋으면 그럼 다 상세가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는 건데. 맞아요. 이 네. 부분을 숫자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있으니까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느 정도입니까? 잘 운용을 네. 하신 분과 네. 그렇지 못한 분의 수익률 차이는 되게 크고요. 아.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네, 젊은 네. 층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조금 높은 분포도가 네, 네.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쨌든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다 보니까 좀 더 채권 비중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니 이제 수익률 차이가 조금 있지만 네. 잘 하신 분과 못 하신 분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에도 그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실 가입자분 한 분을 만나 뵀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입사 동기랑 똑같이 DC로 운용을 하셨는데 뭐 20년 정도 운용을 하다 보니 2배 정도 적립금이 차이가 나더라. 야. 네, 본인은 신경을 안 쓰고 안 쓰고, 관심이 전혀 없으셔서 네.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을 하셨는데 그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0.8%.
연평균 0.8%. 네, 20년을 운용을 하셨는데 한 17% 정도. 야, 이거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네, 엄청 네. 차이가 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운용을 네. 하신 분을 봤더니 이제 적립금이 본인보다 2배가 많더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느끼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뒤에 저희가 사연으로 맞아요. 저런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선혜 씨 요즘 뭐 채권 시장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수요일에도 국채를 다뤄봤는데 채권 시장 이야기도 좀 전달해 주시죠. 아니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최고가 가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뭐 네.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다음 주 FOMC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네. 또 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퇴직연금하고도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밀접하게 얘기하는데 퇴직연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그래요? 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채권형 펀드나 ETF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음. 실제로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초 정도에 이제 국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채권을 샀는데 심지어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막 20% 이렇게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조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요즘에, 때문에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가 안정적으로 뭐 연에 한 4%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3년 만기 정도 남은 회사채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채권 시장에 조금 매력이 있기는 그렇구나.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고는 그치. 하지만 조금 더 버퍼가 남아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채 시장이나 이런 데는 매력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구나. 또리 장군님께서 네. 뭐 이제 퇴직연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령할 때 수익금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질문 저희가 최대한 소화를 할 테니까 조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조금 거리가 느껴진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원래 퇴직금 제도가 지금 퇴직연금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역사를 한번 살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총정리 시간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어. 약간 총정리 개념으로. 네. 그럼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퇴직금 제도였어요. 퇴직금 제도는 지금처럼 퇴직연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그냥 내부적으로 장부상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네.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물론 금융위기가 2008년에 오긴 했지만 그 IMF 이후에 되게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내가 그동안 근무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함께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퇴직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정부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이제 사회에 예치해서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역사도 있는데 그럼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수익률 지금 네, 이렇게 맞아요. 질문을 네. 드리는 것 아. 같은데 지금 채팅창 중에도 아까 이제 0.8%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0년 쌓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2배였는데 2배가 되고. 같은 기간에 했을 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으로 가보죠, 소장님. 네. 우선 예전에 우리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엄청
엄청 은행 그냥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15%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때야 우리가 정기예금에만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지만 10월에 또 25bp를 내리면.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네. 우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음. 네. 결국에는 우리가 퇴직연금 자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은 나의 노후를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립하는 이 시점에 운용하는 수익률이 네.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이유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가 정보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 하냐인데 네. 결국은 우리가 자본시장에 눈을 돌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피 안에 갇혀 있었지만 20년 동안에는 우상향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은 지금도 그러한 기조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에 조금 눈을 돌려서 어쨌든 적립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자본시장에 좀 투자를 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냥 네. 이제 네. 보고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런 부분도 뒤에서 좀 얘기해 주실 거고. 저도 일반 네.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만 봐도 뉴스 기사를 보면은 퇴직금을 노리는 주변에 어떤 그 악의 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퇴직금으로 몰빵을 하셔가지고 가게를 사실 정보 없이 큰 돈을 갑자기 또 수령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사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 퐁퐁님께서 네. 정년이 돼서 퇴직 후에 퇴직금을 수령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연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이 질문은 저희가 1부 끝날 때쯤에 한번 이야기를 네네.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ETF 중에서도 금값이 진짜 금값입니다. 금값이 진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맨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네. 한돈에 100만 원대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돌반지는 절대 선물을 못 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맞아. 약간 뭐 어려운 용어지만 골디락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 어떤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퇴직연금에서는 ETF가 채권형까지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 퇴직연금 내에서 ETF를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값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고. 미국의 맞아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래요.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으로도 1년 만에 뭐 15%의 수익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전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분산은 네, 필요하다. 그래서 ETF에 투자는 할 수 있으나 이제 하나에 몰빵하시지 마시고 네. 미국 그 다음에 뭐 금 그리고 신흥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ETF를 투자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ETF도 투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적인 공부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ETF 내에서도 약간의 해지 수단을 내가 갖고 싶다 네. 하시면 금 ETF를 더 맞습니다. 담으시면 되는 거고. 네네. 어쨌든 우리가 안전자산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안전자산에 분류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지하는 수단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금이나 아니면은 뭐 달러에 연동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 투자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주식형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것도 좋다. 어쨌든 분산은 무조건 답이고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제 비중을 두는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걸 제시해 주셨는데 뭐 직장인들도 직장인인데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사례까지 보고 네. 우리 여기 이제 질문 좀 올려주고 계셔서 소화 좀 이런 거 해볼까요? 소화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한때 또 자영업자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뭐 하셨어요? 저요? 저는 요식업을 했었습니다. 진짜? 네. 오. 요식업을 잠깐 했었고. 요리? 네, 요리하고 이제 이렇게 페어링 되는 좋은 우리 민속주도 이렇게 있고 예, 그런 또 그때 얘기 맞아요. 했던 적인 것 네네네. 같아요. 앞치마를 또 한때 이렇게 메고 또 있었었는데 다재다능한. 그러네요. 다재다능한 게 아니라 아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네. 개인 사업자분들도 꽤 계실 많으시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딱 지금 시간은 이제 오픈을 준비하거나 오픈해 있을 때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익은 매출은 얼마나 될까 하면서도 근데 나는 노후를 어떻게 또 챙겨야 되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도 상담을 또 많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장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세금은 내시잖아요. 그렇죠. 세액공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IRP에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꼭 준비를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IRP 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신데 네. 뭐 회사채에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하시고 뭐 아니면은 ETF도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나의 노후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희 또리 아빠님께서 질문해 주셨죠. 질문해 주신 네.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분은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목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연금에 대해서 노후 연금 자금이 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걸 연금으로 또 다시 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또 구성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퇴직금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세후 금액이 이제 일시금으로 입금이 되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입금 받고 60일 이내에 다시 IRP로 입금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냈던 퇴직소득 세금을 다시 IRP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전 금액을 과세 이연해가지고 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이 지났으면은 다시 연금으로 넣어서 운용을 하시기는 조금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연 1,800만 원까지는 다시 입금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퇴직 금액보다 훨씬 작은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55세 미만이시거나 또는 이제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신 경우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로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시금으로 많이 수령을 해서 되게 노후 준비가 부족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IRP로 법적으로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기보다는 무조건 IRP로 받으셔서 운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의 노후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으로 받으셔서 네. 일반 계좌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뭐 ISA나 이런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IRP를 받고 싶은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갱블리는 아실 텐데 정말 소규모 업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태반이거든요. 네. 이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개인이 꼭 알고 계셔가지고 요청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또리 장군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추가로 부분이 왔어요? 있는데 이제 네. 세금 질문 속에서 답을 해주셨는데 네. 그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 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다고 이게 분리과세인지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네. 나의 퇴직소득세율은 나의 근로기간, 그러니까 근속연수와 그 다음에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IRP로 받으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퇴직급여 소득의 세전 금액이 전액 입금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DB 제도라고 했을 때 퇴직 직전에 이제 그 3개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고 네. 20년을 근속을 했다라고 하면 500 곱하기 20인 1억이 나의 퇴직급여 소득이 됩니다. 나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IRP로 받으시면 1억 원 전액이 이제 IRP로 입금이 될 거고 네.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IRP로 받았을 때는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IRP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리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로 이제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연령에 따라서 나중에 IRP로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퇴직급여 계좌가 IRP 계좌가 아니라 일반 급여 계좌로 받았다. 세후 금액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네. 그 금액은 이미 그냥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구나. 네. 이게 저희가 네. 세액공제 때문에라도 꼭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연금을 네. 절세를 위해서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연 900만 원까지 맞습니다. 가능한데 가입 시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입 시점은 상관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저희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는 게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네. 연금저축은 소득에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입금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S&P ETF를 계속 사준다라고 하면은 그 ETF가 운용이 되면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친구는 지금 미성년자니까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내 자녀가 취직을 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소급 있어요. 적용이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내가 연금을 납입할 여력이 안 돼, 엄마 아빠. 네. 괜찮아. 내가 너 미성년일 때 해준 거 있으니까 그거 소급해서 일단은 먼저 적용받고 나중에 너가 납입할 여력이 되면 그때 납입해서 다시 적용받아.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이라 아하. 네, 저희는 이렇게 그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니 미성년자 분들한테는 꼭 개설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연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 맞습니다. 사실 2005년 그것도 금수저. 네, 금수저죠. 연금수저. 맞아요. 연금수저. 그러니까. 지금 2005년부터라면 저희 부모님도 아셨을 텐데 모르셨을라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날 아쉽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왜 강남에 땅 안 사놨어? 근데 나중에 우리 자녀는 엄마 왜 나는 연금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줬어? 이런 얘기를 들을 되게 수 리얼한데요, 있다. 말투가? 예. 그럴 수 있다. 어. 그래서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연금 수저 얘기를 하니까 혹시 증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관여가 없는 부분인지 지금 그런 질문이 맞으신가는 모르겠는데 이누님께서 증여 부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 그렇죠. 한도로 이제 증여가 가능하고 그 세금 없이 과세 없이 그 다음에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또 알아보시고 투자를 또 적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상담 내용 준비된 게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이제 이어가 보겠고요. 아까 이제 요리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굴에 요리가 있대요. 얼굴에 잘 먹는 게 있고요. 아, 진짜. 얼굴에 제가 잘 진짜 하는 것도 먹는 있고. 거 진짜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는 좋은 거 거죠. 좋아하고 저도 봤어요. 선혜 씨랑 또 우리 갱블리 굉장히 선생님 같은 느낌이다. 아. 두 분이 지적이 좀 묻어 있다. 진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야, 아, 약간 너무 선혜 씨는 좋습니다. 똑부러지는 국어 선생님 느낌이고, 진짜? 우리 갱블리는
유학파 영어 선생님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좀 오거든요. 우리끼리 뭐 하는 거야? 잘 노는. 잠깐 광고 듣고 감사해요. 서열 여러분. 정리하고 네,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김민경 차장님과 함께 연금 얘기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괜찮으니까 저희가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데 네, 니네들 어쨌든. 놀아라. 장 좋으니까 괜찮다. 박수도 쳐주시고 여러분들. 자, 코스피가 1.16% 상승 중 코스닥도 1% 가까이 0.97% 상승하고 있는데 네. 오늘요 시총 1위, 2위 반도체 투톱이 기록을 세웁니다. 삼성전자도 52주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오늘 찍었고 하이닉스는 뭐 역대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야, 무섭습니다. 1, 2위가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수는 뭐 좀 더 가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고 또 근데 어쨌든, 네.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네.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선 쪽 별로고요. 지금 네. 전기 유틸리티도 조금 별로고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이 어떤지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금요일인데 이렇게 힘 있는 거 보면은 전 오후까지 힘 있으면은 진짜 코스피 새로운 숫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3,382선인데 네. 글쎄요. 응원 한번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롱님께서 저희 시간을 또 필두로 정보를 좀 얻으셨나 봐요. 우리 애들은 적금 30년짜리 넣고 오. 있는데 야 이거 빨리 알았으면 연금으로 좀 해줄 아. 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2부는 저희가 상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담 듣고요. 오늘 상담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첫 번째 상담은 조금 내용이 기니까 우리 꾀꼬리 선혜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제가요? 같아요. 좋아요. 상담 첫 번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같이 입사하고 같이 퇴사한 동기와 퇴직연금 차이가 5천만 원 이상이 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DB형에 가입을 했고 동기는 DC형에 가입을 했는데 비슷한 연봉에도 퇴직급여 격차가 너무 커서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 와서 큰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 이제 와서 해결 방법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입사하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던 퇴직연금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다 막 배가 아프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네.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해도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 금액이 5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배가 좀 아플 것 같고 DB형, DC형을 보면은 일단 DB형은 회사가 책임이고 네. DC형은 내가 좀 선택권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진짜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매번 헷갈리지만 그 정도는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느낌보다 DC형의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거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냐 또는 이제 회사에서 내가 많이 직급을 올렸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네. 왜냐하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진급을 하면 그만큼의 연봉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고 내가 이제 어떠한 직책자로서 직책자 수당을 받고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러한 보직을 내려놓으면 급여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DB에서 DC 제도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DB 제도이거든요. 네, 개인 연금 그 연금저축 펀드와 IRP는 되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DB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진급을 했을 때의 그러한 그
연봉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예, 이제 아직까지는 DB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뭐 부장님이나 네. 이사님들은 다 DC로 전환을 하셨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는 임금 상승률보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소득이 훨씬 더 높을 거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뭐 진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또는 우리 회사가 너무 지금 업황이 좋아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뭐 임금 상승률이 한 5%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DB로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진급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우리 회사도 앞으로 그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DC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도 그냥 개인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라고 해서 DC가 더 우위에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개인별로 그리고 회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해결책이 있는지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5천만 원 차이가 났는데 네. 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격차를 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예.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쵸. 예. 뭐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미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그렇지, 것인가에 그게 제일 대해서 중요하죠. 고민을 네.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이체를 걸어서 내가 막 신경 쓰지 않아도 그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게 해서 내가 자본시장에 쫓아갈 수 있게 적립 느낌으로. 네, 적립식으로. 네. 우리가 항상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립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조금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 너무 한 곳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이건 정말 이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불나방 같은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몰빵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 어쨌든 큰 욕심 없이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조금 누리는 게 훨씬 더 어쨌든 미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 나무늘보님이 네. 그럼 임금 피크제 이후에 DC 전환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임금 피크제가 도래를 하면 무조건 DC로 전환을 하셔야 하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내 임금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내 임금이 퇴직할 그 당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면 나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임금 피크가 될 때는 당연히 DC로 전환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로 인해서 DC 제도로 전환을 하셨으면 그동안에 쌓인 나의 퇴직급여가 한 번에 DC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DC로 한 번에 넘어오는 금액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또는 1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최근에는 저희 회사가 적립식 ETF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매일 나누던지 매주 또는 월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C에서는 회사채 한 종목의 30%까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연금 자산 안에서 제공하는 채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다 고려를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일부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기 네. 전에 우리 HJ 린님께서 길게 또 또 길게 남겨주셨는데.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세금 관련돼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현재 IRP로 받아서 배당 투자를 했습니다. 아직 연금 개시 전이고요. 매달 배당금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IRP에서 받은 올해 이자 배당은 올해 배당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는 게 맞는지요? 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옵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똑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IRP나 연금저축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만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이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15.4%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IRP나 연금저축 계좌는 되게 절세 계좌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이고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하면 너무나도 베스트. 특히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율과세로 이용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게 맞고 또 팁까지 주셨고요. 네. 상담 또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네.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D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부담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잘 모르고요. 이 손실 나는 게 두려워서 대부분 저는 예금에 넣고 있는데요. 이러면 또 수익이 너무 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DC형으로 내가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요 이 잘 주식이나 모르겠어요. 펀드 진짜 무서워서 적응만 해요. 적응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너무 공감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가입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서 나의 퇴직연금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도 언제 꼬꾸라질지 또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을 한 게 디폴트 옵션 제도이고 그 전에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펀드가 TDF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주식 비중이 낮은 TDF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주식 비중이 높은 TDF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TDF에 대해서도 조금 글쎄요 자산운용사를 잘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네. 디폴트 옵션 제도를 선택을 하셔서 중위험, 고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안전투자형, 적극투자형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상품을 선택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DF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또 TDF, ETF가 네. 퇴직연금 시장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네. 뭐 TDF의 단점은 이제 장점은 워낙 많죠. 왜냐하면 나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알아서 자산의 비중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단점은 그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에 되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매도 주문을 넣더라도 최소 4영업일 정도가 이제 결제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러한 좀 수요를 반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상장시킨 게 이제 TDF, ETF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내를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황재아 님이 개인 사업자 관련된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저희 이제 뒤에 질문도 관련된 겹쳐서, 내용이어서 네. 같이 좀 알아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일단 저희가 준비된 상담 내용은 미리 받았던 거는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 퇴직연금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퇴직금도 없고 노후 준비가 막막하네요. IRP나 개인연금을 들어야 할까요? 요거 우리 앞서서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네. 사업자분들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주세요? 우선은 네.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걸 네.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노후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그 과세되지 않고 또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연금저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 계좌와 IRP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래라면 세금을 냈어야 되는 부분들이 과세가 이연이 되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복리 효과도 누리고 그 다음에 절세도 할 수 있고 노후 준비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황재환님 질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개인 사업자 가입 노란우산 공제 금액도 과세 이연 IRP로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 소득률과 같이 10년, 20년 연금형으로 수령 시 30%, 40% 소득세 할인이 되는 건지. 야, 이건 오, 진짜 어려운 오, 질문이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갱블리님, 질문인지 지금 네, 이해했습니다. 네. 와, 저는 읽기만 한 그러니까. 느낌인데 저도 또박또박 노란우산 읽어봤어요. 공제 진짜 많은 분들 오늘 얘기 네, 나오고 맞습니다. 계세요. 저도 이걸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자영업자의 퇴직금을 여기다 좀 모아두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네. 일단은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 공제고요. 우리 노란우산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거든요. 소득 공제. 네, 그래서 아하. 연말정산할 때 조금 그런 차이가 세액 공제는 우리가 결정된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고 네. 소득 공제는 우리가 소득에서 아예 위에서부터 차감을 해서 그 과세 표준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다. 그 다음에 그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 소득 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그 세금 관련해서 맞아요. 문의를 네. 주셨는데 네. 이것도 조금 잘 짚어보셔야 되는 게 30%에서 최대 40%까지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은 내 IRP에 입금된 퇴직급여 소득의 재원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IRP가 3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 2억 원은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이고 네. 나머지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운용수익이 발생을 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 최대 10년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 퇴직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 안에서 수령을 할 때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받은 부분 따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야. 수령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때에는 내 퇴직 소득 금액 재원과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에서 다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고 인출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1,5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를 하거나 또는 종합 과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제 저희도 네, 이제 많이 들으면서 복잡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다시 기억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다행인 건 그러니까. 선혜 씨라도 이해를 해서 다행이지. 저는 지금 이해도 지금 저도 힘들어요. 반만 해서 반만. 오케이. 일단 저희 상담 그래요. 들어와 있는 거 네. 하고 저희 귤님께서도 남겨준 게 있으셔가지고 소화하죠. 저희가 계속 네. 소화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연금 전문가가 없으십니다. 맞아. 예, 진짜 주변에 친구로 갱블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야무지고. 예. 자, 상담 마지막 상담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이분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지 고민입니다. 비용이 사실 좀 부담되기도 하고 복잡할 것 같기도 해서 망설여집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라고 하면은 보통 한 직원분이 한 2-3명 정도 있으신 그 자영업 혹은 기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소규모 네. 사업체. 이런 분들이 노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네. 이런 거를 혼자 하셔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직원분들을 위해서 음. 복지 네. 차원에서 우선은 복지 차원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네. 일단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내가 이제 사회에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인사나 노무 담당, 급여 담당 다 따로 있지 않고 그렇죠. 혼자서 다 해야 혼자 하는데 합니다. 네. 너무 복잡해 막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근로자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푸른 씨앗이라고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수익률이 9% 같다고 기사를 엄청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개의 금융기관이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제도인데요. 어쨌든 하게 되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추가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고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머 내 퇴직연금이 뭐 9% 이상으로 수익률이 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잘 보장이 되고 있네? 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CEO를 해봐서 음. 많이 알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고충들도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같이 또 땀 흘리면서 일했던 분들이 많은데 질문 우리 올려주시면 귤님의 네. 질문 한번 소화해 볼까요? 그래요. 네, 네. DC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도 증권사를 다니고 계시지만 보험사와 증권사 중에 이 DC를 운용하는데 장단점이 혹시 있나요? 지금 선택 장애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 상품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운용기관도 워낙 많기 맞아요. 때문에 어디를 골라야 되는지 증권사 중에서는 또 어디를 골라야 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뭐 엔투 엔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엔투 갈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과 보험과 증권사의 장단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일단은 은행은 가까운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많다. 네.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네요. 많다라는 네. 점이 있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상품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특판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판을 활용을 하실 때는 보험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사실 증권사가 제일 좋은 게 증권사는 주식 거래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아하. ETF의 실시간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 저희 NH투자증권을 포함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채권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권 상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증권사를 활용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머니무브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에서 네. 주식으로. 그리고 이런 안전자산에서 좀 더 투자 자산으로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DCIRP가 증권사로에 이동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있어요. 네. 뭐 이전처럼 금리가 2022년 말처럼 2022년 말에는 우체국 정기예금 5년짜리가 5%대였거든요. 아우, 좋다. 그런 때는 이제 어. 무조건 정기예금에 가입하셔야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자본 시장에 대한 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너무 은퇴가 가깝고 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갱블리 회사는 어디죠? 저희는 NH투자증권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센스. 그래요. 뭐 예금 5%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6.5% 올라서 야, 이러실 수 미치겠다 있지만. 진짜.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6.5% 가까이 지금 올라가네요. 시장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쨌든. 오늘 양전하셨다는 분들 계시고 축하드리고. 계좌가 또 플러스로 네. 돌아왔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HJL님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 예, 네. 하나 좀 뭐 추가 문의 하나 더 있다고 하시면서 퇴직 이후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을 이제 가족회사 건강보험에 귀속했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근데 금융소득이 있으면 제한된다고 들었다. 연금 개시 전이면 IRP, 연금 계좌에서 배당 수익이 발생되어도 가족 건강보험 귀속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이제 제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 또 또박또박 읽었어요. 네. 근데 파악하신 거죠? 우선은 건강보험료에 연금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연금 개시 전과 후를 그 말씀을 주신 게 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IRP에서 그 연금 개시를 하기 전에 운용 소득이 그 운용 수익이 나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연금을 개시를 하고 나서도 IRP 내에서의 운용 수익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내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나의 연금 소득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운용 수익이 아니라 내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퇴직금 재원일 경우에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연금 그리고 수령하시는 금액에 따라서도 이게 종합과세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맞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 고민이 달라서 되는 이런 거를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가족회사를 설립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같이 연계되어 있는 세무법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세무법인한테 꼭 컨설팅을 받으셔서 최소화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네.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와도 다 소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즉답이다, 진짜. 저희가 뭐 안 부를 그러니까요.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김민경 차장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도 좋고 오늘 내용도 뭐 좋았다는 분들 많으시고 네. 감사한 하루인데 코스피가 1.2% 오르고요. 코스닥이 1.17%, 양시장이 나란히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6,400억 원 넘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7% 가까이 지금 오르네요. 하이닉스가 없는 제 계좌를 열어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분위기 좋은데 네. 금요일 뭐 기분도 좋고 시장도 좋고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 월요일 인사드려야죠. 월요일에 네.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왜냐면 9월 약세장 이거 이번 주는 깼지만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또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